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9,300여 명입니다. 특히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확인이 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의 경우 확진자가 8만 5천 명을 넘어서 중국을 제치고 최다 감염국이 됐습니다. 뉴욕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첫 소식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다 확진국이 된 것은 인구가 많은 미국 동부에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5, 6천 명씩 나오고 있는 뉴욕주. 그 가운데서도 인구 밀집 지역인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서만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 사망자는 3명 가운데 1명꼴로 세계 경제 중심인 뉴욕시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We have people coming here, we have people who came here from China, who came here from Italy, who came here from countries all around the globe. And I have no doubt that the virus was here much earlier than we even know.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이른바 핫스팟이 뉴욕시뿐 아니라 미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서부 워싱턴주와 동부 뉴욕주에 이어 남부의 루이지애나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사망자가 뉴욕주와 워싱턴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루이지애나의 최대 도시인 뉴올리언즈가 새로운 확진자 밀집 지역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루이지애나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며 부활절을 그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봉쇄 지역과 재난 선포 지역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미국발 입국자는 공항에서 한층 강화된 검역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면 증상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조빈나 기자가 인천공항을 다녀왔습니다. 뉴욕, 시애틀 등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승객들이 검역장을 통과하며 열이 나는지를 체크하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어제부터는 격리 통지서가 모두에게 발부됐습니다. 내리자마자 그 어플 깔아라는 안내문이랑 그런 거 알려주는 분들 있어가지고 뭐 설치하고 열 재고 그런 절차 통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다녀야 되니까 제가 2주 나가 있으려고 어디를 2주 나가 있어요? 호텔에 나가 있어요. 저는 애랑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야외에 마련된 개방형 진료소로 보내져 신속하게 검사를 받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이 강화된 만큼 귀갓길 수송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수도권은 공항 리무진을 통해 주요 거점으로 이외 지역은 KTX 전용 칸으로 운송시키는 방안입니다. 자가격리 대상 명단은 각 지자체로 보내집니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문의 전화가 잇따릅니다. 25일 미국에서 입국하셨고요. 증상은 없으시다고요? 어제 하루 미국에서 들어온 항공편은 8편, 1,800명 정도. 문제는 미국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들어올 입국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에 남겠다고 생각을 했어도 주변에서 조금씩 가다 보니까 표가 지금 하루하루 빠르게 없어지고 있고 비싸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 유럽처럼 전수 진단 조사를 미국으로도 넓히는 방안이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과 비용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에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가벼운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에 앞서 찰스 왕세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스코틀랜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말라리아와 에이즈 치료제 투약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에이즈 치료제 성분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8만 500여 명, 사망자 수는 8,100여 명입니다. 이번엔 국내 상황 알아봅니다. 확진자가 치료시설을 무단 이탈하거나 자가격리 중 동선에 대해 거짓말하는 등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발 등의 조치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보은의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제 오후 2시 반쯤 20대 여성 입소자가 시설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육생인데 부근의 민박집을 방문해 주인 부부와 커피까지 마셨습니다. 결국 이 주인 부부까지 자가격리됐고 A씨는 대구의 병원으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여기 좀 오래 있었으니까 좀 답답한 게죠. 방역하게 들어가기 전에 문 열어놓고 준비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북 경주에서는 자가격리 중에 지침을 위반한 확진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한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기 직전 주민센터와 은행 등을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또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등 동선을 속인 혐의로 3명이 적발됐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찰 도움 받아서 GPS나 휴대폰 이런 거 카드 사인데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그래 나온 거거든요. 빨리 좀 해줬으면은 다른 확진자가 발생 안 했을 건데. 이들은 모두 고발 조치됐는데 이처럼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경우가 전국에서 40여 건에 달합니다. 본인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잠재적 감염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웃 주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안전신문고 앱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대출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온종일 줄을 서는 등 신청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도가 1,000만 원인 긴급대출은 홀짝제로 접수를 받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센터. 사무실 바깥도 안도 온통 긴급대출 신청자들로 빽빽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몰리다 보니 당일 신청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어제 새벽 한 7시쯤에 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순서가 이제 다 밀려 있으니까 내일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3시에 예약을 받아서 온 겁니다. 직원 9명이 매일 300명 가까이 상담해야 합니다. 점심도 못 먹는 경우도 많고 또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1,000만 원 이하 대출만 홀짝제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입니다. 필요한 서류도 3가지로 줄였고 매출이나 납세 확인은 공단이 직접 합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도 확대합니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대출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때 지원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5일 안에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업은행은 그동안 신청분을 처리하는 데 2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또 1,000만 원 이하 긴급대출을 맞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국에 62곳, 직원은 300명에 불과해 적체가 풀릴 때까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소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교실에서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 수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이 개학 관련 교육부 결정은 다음 주 초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영상이나 채팅을 통해서 한번 쭉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르치고 수업을 듣습니다.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며 토론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EBS 강의나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로 학습하고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실 수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수업 방식입니다. 평가는 등교 이후에 하지만 실시간 원격 수업일 경우엔 수행평가나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초중고교 실제 수업 시간만큼 학습해야 하고 출석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참여도와 학습 효과가 있을지 우려도 큽니다. 그냥 문자 보내주고 들어가서 하세요? 라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저희 딸이 물어봐도 아무도 안 한다고. 남학생같이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더 관심 있는 아이들은 학습을 켜놓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많죠. 특히 모바일 기기 보유율이 낮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은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PC가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에 있는 장비를 빌려준다든지 교육부에서는 또 대책을 내고 있는데 교육부는 기기 대여와 인터넷 비용 지원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장애 학생에겐 개별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개학할지 여부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기호 4번, 더불어시민당이 5번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의당이 앞선 정당 기호를 받은 건 거대 양당이 의원 파견이라는 꼼수를 썼기 때문인데요. 마감일 막판까지 꼼수로 얼룩졌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투표용지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정의당 위칸으로 올린 마지막 퍼즐, 윤일규 의원이었습니다. 당의 집요한 설득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지역구 의원 5명, 비례의원 3명을 채우면서 기호 5번을 받고 정당 투표용지 3번째 칸이 됐습니다. 꾹 참아왔던 정의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왕 할 것이라면 10명 정도 더 보내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미래한국당보다 앞순번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비판을 뒤로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따라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양 원장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이 노무현 정신으로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내를 자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내일 같은 곳에 갈 예정인데 민주당의 이른바 사칭 공격, 적자 논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적자다 서자다 하는데 우리는 효자다. 민주당이 힘들어질 때는 언제나 가서 우리가 부양을 할 책임을 가지 그런 효자라고. 통합당은 의총에서 비례의원 7명을 더 제명해 미래한국당 의석수를 17석으로 늘렸습니다. 선거 보조금 지급 기준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3명 더 이적하면 교섭단체가 돼 보조금을 최소 30억 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힘있게 또 효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 것이 좋다는. 민생당은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조정하는 명단을 후보 등록 마감 2시간 전에야 확정했습니다. 원내 일당을 사실상 판가름할 비례대표 선거지만 위성정당 논란에 막판 꼼수 경쟁까지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엔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 N번방 성착취 영상의 공유자를 밝히겠다며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정보가 또다시 노출돼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등 신상 정보와 함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여러 장 올라옵니다. N번방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영상 등을 공유한 사람들의 정보라는 건데 주홍글씨라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은 따지지 않는다며 이들이 잠복해 조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홍글씨입니다. 우리는 텔레그램 자경단입니다. 온라인에서가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우리는 활동합니다. 이들은 불법 영상물 공유 회원들과 직접 나눈 대화 캡처본까지 제시합니다. 20여 명의 운영진이 활동하는 주홍글씨 대화방의 참가자는 3천여 명, 신상을 공개한 사람은 100명이 넘습니다.
일명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가해자를 찾아내 그대로 복수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범행 증거람이 올린 사진 속에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되면 여자친구나 가족의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운영진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본인 요청 시 지워준다며 문제가 커져서 현재 삭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를 찾아내려는 움직임은 다른 SNS로도 확산되는데 피해자 사진이 함께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이번 처벌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이에 앞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 구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대한항공의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연임이 결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분쟁의 불씨는 여전하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건입니다. 보도에 박대기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총회. 위임장을 확인하느라 예정보다 3시간 늦어졌는데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3자 연합 측. 총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했을 때 근데 회사에서 사람들 많이 쓰셨나 보네요. 경영권의 향방을 가르는 조원태 회장의 이사 연임건. 개회 3시간 만에 57대 43으로 가결됐습니다.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 회장 측 이사 후보 7명은 모두 선임됐고 3자 연합 측 후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조 회장의 완승, 분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3자 연합이 최근 지분을 42%까지 올리면서 이후 임시주총 요구 등 조 회장을 더 강하게 압박할 거란 분석입니다. 당장 조 회장에게 닥친 숙제는 경영 정상화입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률이 1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등 코로나19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 경영 성과가 없다면 조 회장에게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 이른바 땅콩 회항의 물컵 갑질까지 오너리스크 근절도 관건입니다. 하지만 정작 총수를 견제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안건은 이번 주총에서 부결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의 안건은 명분상으로만 필요했던 거지 정말 지배구조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총수 일가는 경영에서 아예 배제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서울에 벌써 벚꽃이 피었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빠른 기록인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유독 포근했기 때문에 이번에 봄꽃을 더욱더 빨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3도로 금요일보다 9도가량 낮아지겠고 일요일 아침 기온은 더욱더 크게 낮아져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영하 2도 등으로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도 5도 안팎에 머물러 쌀쌀할 전망입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강릉이 10도, 서울과 전주가 12도, 목포 9도, 부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상의 물결도 아주 높게 일겠는데요.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 5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점차 기온이 올라서 포근해질 전망이고요.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화요일은 경남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